그 위기 극복한 것도 책 한 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극적인 순간들이 IMF뿐만 아니라 매해 아시아 경제 위기도 있었고, 뭐 태국 같으면 쿠데타도 났었고, 쓰나미 왔었죠. 홍콩 점 오픈하려고 공사하는데 바로 또 홍콩 사태 났죠. 간신히 죽을 지경인데 또 코로나 퍼져서 전 센터가 다 타격을 입었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근데 제가 한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갑상선 암까지 알았어요. 수술하고. 야, 사업이 수양이야. 사업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너가 성공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보너스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점점 이제 제 마음의 심력이라 그럴까요? 그 심지가 단단해져서 이제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웬만한 일은 정말 눈도 깜빡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나 젊은 시절이 그리워, 그 시절이 좋아 그런데 저는 정말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너무 좋아요. CEO 스위트 대표 김은미예요. 외국에서는 미킴으로 알려져 있어요. CEO 스윗은 CEO 분들을 위한 오피스 스윗, 최고급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요즘 코워킹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코워킹이라는 비즈니스가 전혀 알려지지 않는 저는 한 33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어요. 그때가 1990년대인데 제가 억대 연봉을 받았어요. 그때 돈으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박차고 나와서 24년 전에 창업했을 때 다들 미쳤다는 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아쉬웠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호주 회사다 보니까 호주 회사는 좀 백호주의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제가 갈 수 있는 그 유리 천장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식의 경영, 그런 또 비즈니스 방법이 필요한데 본사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무대뽀로 박차고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창업하자마자 한 달 후에 IMF가 터졌죠. 그때 제가 창업을 할 때만 해도 30대 중반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임신부. 자금도 제가 호주에서 8년 동안 억대 연봉 받아서 저금이야 있었지만, 원래 이 비즈니스가 초기 투자가 굉장히 큰데 알려지지도 않고 사업 경력도 없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그때 사뒀던 집,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에 있는 부친 집까지 은행에 넣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달러가 막 올랐잖아요. 그때 20배까지 치솟았죠. 은행 빚은 막 커지고. 그래서 제가 경쟁회사들은 다 문을 닫고 철수를 하고, 그래서 저도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한테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경쟁회사들은 뭐 투자가들도 뒤에 있고 또 그동안 해온 뭐 프로핏도 있었는데, 저는 모든 걸 다 털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루어내지 않으면 모두가 다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항상 그렇듯이 제가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호주 회사도 그랬고, 이 업계가 단순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수화로 또 장기 집권이 끝나면서 민주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마무지한 또 뭐 데모, 폭력, 강간, 방화 굉장했었어요. 그때 거의 전시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본국에서 이제 고객들은 안 오고 비즈니스는 계속 운영돼야 되니까 가운데서 그걸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직원들 출석일부터 업무, 그리고 은행 구자 관리, 다양한 회계 이런 업무까지 저희가 다 맡아서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컨셉이 탄생해서 업계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포지셔닝이 되고, 1년도 안 돼서 투자한 걸 다 갚고, 그거 다시 이제 그러면 다 갚았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저는 아기만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돌아가서 2호점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이제 한국, 재작년에 홍콩까지 진출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극성 모친 타이거맘 아래에서 자라가지고 모친이 빚을 내셔서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회화를 가르치셨어요. 네이티브 스피커 부산의 유일한 분을 찾아서. 그래서 저는 영문과도 아니면서 졸업해서 좀 영어 회화가 가능하고 좀 영어를 하는 덕분에 시티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 당시 시내 직장으로.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숫자 친 걸 아는 거예요. 은행 업무가 너무 싫어. 너무 괴롭고 저희 과에서 제가 완전히 천덕꾸러기. 제 때문에 우리 과 실적이 떨어져.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막 부장님이 항상 소개팅 시켜주셨어요. 빨리 시집 가려고. 그땐 시집 가면 회사 그만둬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업 보스가 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전 전공이 사회복지거든요. 사회복지는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마케팅을 이제 호주에 가출하다시피 떠나서 고학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밤에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발견한 회사가 지금 그 당시 제가 조인했을 때 지금 저희 회사 규모인 호주 회사였어요. 비슷한 업종에. 그래서 그 호주 회사가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상장을 하려고. 지금은 이제 상장해서 업계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래서 그 회사의 아시아 진출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상장 준비하는 일을 맡다가 자카르타에서 24년 전에 창업을 했어요. 그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마켓이라면 사실 뭐 일어날 일들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플랜 B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나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마켓이고, 중국 같으면 상해하고 북경이 너무 달라요. 예. 베트남도 하노이, 호시민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또 거기다가 이런 코로나나 쓰나미나 뭐 IMF나 이런 지변들이 자꾸 생기니까 B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B가 안 되면 그럼 C는 뭘까? D는 뭘까? 네. 그래서 끊임없이 준비를 한다 그러나요? 그리고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실패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그 플랜 A, B, C, D. 플랜 A, B, C, D가 있으면 사람들이 난 왜 죽을 때까지 했는데 왜 실패하죠? 근데 플랜 A, B, C, D가 없기 때문에 A 하나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니까 그럼 실패죠.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하기 전에 ABCD를 준비하고 찬찬히 모든 걸 다 해서 이 정도면 내가 200% 자신하겠다. 그럴 때 들어가요. 그리고 플랜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닥쳐도 홍콩 같은 경우 저 소요 사태가 1년 반이 가리라고. 세계에서 임대료하고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투자도 받지 않잖아. 다른 센터들이 지원하면 되지. 홍콩 하나니까 20개 센터가 밀어줘. 근데 코로나 터져서 20개 센터가 또 흔들하는 거예요. 1년에 한 60억 적자 난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휘청할 정도의 적자였는데 잘 넘기고 지금은 중국하고 홍콩에서 최고 디자인상까지 받고 지금 유일하게 만실이에요. 다른 경쟁업체들 반 이상 문 닫고 세계에서 코워킹이 제일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그 반 이상이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우리는 오픈 막 했는데 지금 만실이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플랜 ABCD가 있었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이 다 문 닫아라 그럴 때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요리하면서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만 해도 그리고 멘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가는 영역이었고 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벤치마킹 하거나 배울 만한 모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책에서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그때 마케팅이라든지 그때 동남아 전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야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책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뭐 임직원들, 직원들 문제 있을 때도 또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다 꺼내서 보고 또 이제 재밌는 얘기로 우리 멘티들이 이제 결혼을 못해요. 아니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저는 잘 모르겠어. 저는 연애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연애에 관한 책을 한 50권 읽어요. 연애 이런 거구나. 그러면 또 애들한테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낸 요리책도 제가 요알못이었어요. 요알못. 요리 전혀 못하고 컵라면도 고작 끓이는 수준인데 한 요리책 한 50권을 읽고 유튜브 혼자서 보니까 요리가 이런 거구나 대충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또 요리책을 또 쓰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책에서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재밌는 거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표에 항상 총기는 있으나 끈기가 부족함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끈기 없음의 대명사였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항상 혼내셨고 뭘 해도 그만두고 쉽게 실증 내고, 그래서 이 업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직장도 수시로 바꿨어요. 너무 재미없고 인내가 없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요즘은 이제 그런 개발서의 책이 있는데 이제 깨달은 거죠. 가장 위대한 힘은 능력, 뭐 이런 높은 IQ, 그리고 타고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빗물이 고여서, 그죠? 그 우물이 되듯이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가는 그런 그 힘을, 그 우둔함을 따라갈 게 없다는 거를 어느 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요리를 시작하고 페이스북 포스팅을 한 것도 제 자신을 이제 속박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요리할 거야. 그리고 이제 딱 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그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읽어주니까 더 열심히 또 신경 써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자신을 이렇게 구속하면서 제가 그만 못 두게. 그러면서도 뭐 그만둔 거 많아요. 아직도 수영은 못해요. 수영 레슨 한 4번까지 했는데 지금도 물에 대한 공포가 극복이 안 되고, 뭐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죠. 스페인어도 한 5번 기브업 그만 포기했다가 지금까지 간신히 가고 있고,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저는 좀 그렇게 타고난 재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척척 하는데 워낙 배우는 게 늦고 뭐든지 실정을 그만 내서 그것도 저한테는 수영하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만큼 힘들지 않고 조금 즐겁게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좀 이제 프레셔를 주는 거죠. 제가 또 좋아하는 키워드가 컴포트 존이에요. 안전지대. 그래서 그냥 자기가 너무 충족하고, 동남아에서처럼 그 삶에 충족하고 만족해서 사는 삶도 좋지만 그럼 또 성장은 없어. 그래서 제가 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너무 지나치게 갑상선 암이 걸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즐기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균형감을 잡는 능력인 것 같아요. 항상 10%를 남겨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10%의 에너지를. 그게 최적의 밸런스. 그 10%의 에너지가 내가 남았는지 어떻게 알려면, 좋은 음악 들은데, 너무 좋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네.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 왔는데, 너무 편하게.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게 그 10%가 남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쁘면, 난 안쪽에 전화할게. 음악도 귀에 안 들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오늘 점심도 제끼고. 그러면 100% 소진 다 한 건데, 마라톤 같잖아. 결국 인생이. 우리 100m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00m를 달려. 그리고 그거를 막 칭찬해. 최고라고 롤 모델로 삼는데,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노가 있어요. 그 안에. 자기 안에 항상 점검하는 거야. 배터리처럼. 우리 배터리 10% 있으면 바로 충전하는데 왜 우리 몸은 그렇게 안 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전화기는 충전 딱 해요. 바로 알고. 똑같아, 우리 사람도. 몸이 10% 방전되는 거. 근데 우리는 계속 가니까 몸이 지치지만 몸보다 영혼이 먼저 지쳐요. 영혼이 지쳤을 때 뭐가 생기느냐? 우울증 생겨. 우울증 생기고 짜증나고 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난 왜 맨날 내가 다 해줘야 돼? 맨날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피해 망상증까지 생기고. 못 견뎠죠. 그러니까 갑상선 암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건강도 나빠지고. 근데 우리 회사 24년 올해 창업이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쌓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매일 올려서 1년 동안 올렸던 그 레시피들이 제가 스스로 배우면서 다 처음 한 요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파는 거야. 너무 창피해서. 다 처음 배워서 한 요리들인데, 어느 날 묶으니까 한 권이 돼. 한 권 되고도 남았어요. 너무 두껍다 그래서 그냥 도중에 끊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잘 살면 그게 1년이 되고, 그 1년이 쌓이니까 10년, 24주년. 그런 감사함이 남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요리책은 말씀드렸지만, 그럼 일 레시피를 올려보자. 그렇게 또 공개까지 했어요. 내가 할 거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또 읽어주시는 분들도 늘고, 따라 했더니 너무 쉽고 재밌더라. 왜냐면 제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후다닥 요리. 한국 사람, 그죠? 뭐든지 거의 30분 안에 후다닥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제가 이제 막
어려운 레시피들 보고 쉽게 만든 거 그런 것만 올렸거든요. 다들 또 재미있어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거의 야매잖아요. 요리 못하는 사람이 냈는데 이걸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했는데 그때 마침 안나의 집 김하중 신부님 기사를 읽게 됐어요. 꽤 오래된 기사인데 우연히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밥을 못 먹는 사람이 한국에도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9년 동안에 한국 사람도 아닌 이태리 신부님이 매일 먹이셨다는 게 저는 큰 충격으로 왔어요. 요즘은 이제 밥을 못 드시는 분이 900명 정도 늘었는데 그분들을 매일 먹이려면 한 달에 1억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1년은 안 돼도 최소한 1억 한 달 드실 거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으로 늘려서 이제 1,000권까지 찍었어요. 안나의 집에 후원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책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자신이 가능한 만큼 마음을 내주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 제 꿈은 이제 보스가 되는 거였어요. 보스가. 지금은 이제 보스가 됐거든요. 지금의 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연결고리가 돼서 좀 더 선한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제 자신이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달라져서 변화해서 그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꿈, 그리고 탱고를 조금 더 잘 추는 꿈, 요리를 조금 더 잘하는 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만드신 꽃이잖아요. 그 꽃은 향기도 다 다르고 모습도 다른데 장미, 여왕 장미 그런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되려고 하지 말고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 피셔서 각자의 향기를 그렇게 내면 이 세상에 하나의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즐기셨으면 좋겠어요.